단군 서버에서 뉴비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천대성 참여해보고 싶다, 귓속말로 남겨주시거나 전소구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상 김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천대성 파티장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천대성 파티장을 맡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파티장은 스펙이 많이 요구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그냥 파티원으로만 참석을 했었는데요. 상단원 형님 중 한 분께서 너도 이제 파티장 좀 해봐야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만 얘기하시거든요. 너 철길이 있지, 그리고 각담은 무기 있지, 패시브 장수 있지, 그럼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작하면은 애 때리다가 애들 퍼뜨려놔,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부딪혀 봤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아직까지 좀 미숙하지만 생각보다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천천히 제가 잡고 있는 시점에서 가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파티는 이제 저랑 같이 갈 명단이고요. 4명이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파티장은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나머지 파티원들은 외벽의 바깥에 있는 곳에서 9시 방향 혹은 3시 방향에서 대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전투를 시작하시면 마찬가지로 5초 뒤에 제천대성이랑 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잡았던 것처럼 똑같이 소환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체력이 50%까지 깎이게 되면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분노한 원공을 토벌하라고 하는데 다른 거 없고 그대로 분노한 원공을 찝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편하게 용병들을 멀리 퍼뜨려 놔주세요. 지금 기간 동안에는 제천대상이 무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파티원들이 지정된 몬스터를 다 잡을 때까지는 제천대성이 무적 상태입니다. 요 하늘색 게이지 바가 다 아래로 떨어지면 나중에 목표 몬스터가 처치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받으시게 될 건데요.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본캐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다른 분들이 몬스터를 잡아줘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는 1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파티원 엄순이님과 오구님이 열심히 잡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총 280에서 60만 남은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 남았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아무리 때려봐도 제천대상이 체력이 닳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대도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용병이기 때문에 패시브 장수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용병은 제가 아이템도 안 껴줬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는 친구입니다. 이제 파티원들이 다 잡았으니까 다시 1페이지 나머지 체력을 깎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페이지가 시작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체력을 50%까지 깎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분노한 원공을 클릭해주라고 하는데요. 원공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노란색 9 같은 형성이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파티원 시점에서 있는 벽 바깥에 있는 필드 내에서 짭제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운을 먹으면 원숭이도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계속 클릭해 주셔야 파티장 입장에서는 좋은 이유가, 장점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점수를 다 채우지 못하신 파티원들이 짭제천 혹은 원숭이를 잡으면서 기여도를 더 올리실 수가 있고요. 잡으시게 되면 10초 동안 저에게 버프가 데미지 50%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안 파티장은 뭐 하냐고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파티원들이 하루빨리
잡아주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3명이서 참석을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잡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제 부캐도 같이 들어왔는데 제 부캐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같이 참석만 한 거다 보니까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2명이서 다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ON이라는 지도를 눌러보시면 이제 제가 클릭할 수 있는 지정하는 몬스터, 혹시라도 잘못 몬스터를 지정했다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어드 순위 여기에 새로 고침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전환해서 눌러보시면 각각 점수를 몇 점씩 획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려팟이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누군가 계속 미친듯이 목표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속도가 느리신 분들이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파티 채팅에다가 누구누구님 뭐 약속한 대로 몇 명만 잡아주세요, 다른 분이 잡을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ON 버튼과 OFF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끄고 키는 버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파란색 게이지가 다 사라졌죠? 그럼 다시 이제 디버프를 걸어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번째 페이지가 끝난 겁니다. 3번째 페이지를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원공 마찬가지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다 원공만 토벌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지정된 몬스터를 토벌해주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가 쿨타임이 돌았기 때문에 한 번씩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팟은 버티기 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몬스터를 다 잡지 않고 일정 몬스터를 남겨놓은 다음에 시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 다른 몬스터를 잡다가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이때까지 파티장이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때 동안 저는 뭘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동시에 2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캐는 이 시간 동안 버티기 팟이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원공을 잡아주면서 저도 점수를 쌓아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본캐 같은 경우는 버티기 팟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이제 파티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시간 동안 뭐 할 거 없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파티장 하면서 파티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느니 이제 파티원도 같이 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투클라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클라까지 해서 동시에 3개 클라를 끝내실 수 있겠죠? 지금 쿨타임이 돌았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고요. 다시 저는 못 잡았던 원공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까지 100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아무도 죽는 게 없습니다. 대도병, 용병 말고는 죽은 게 없었죠. 진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익숙해지고 할만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1 남았고 시간은 아직 1분이 남았기 때문에 급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10일이 남았을 동안에 이제 파티원들 같은 경우는 원공을 잡아버리면 목표 몬스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다른 몬스터 한 마리 더 잡아주도록 하고요.
요거 잡고 나서 이제 얼른 원공을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잡았고 이제 본캐로 돌아와서 스피드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턱걸이로 시간이 처치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면 저는 기여도 6000을 달성했고 토벌 경험치 책 95개, 생명의 정수, 구슬 조각 하나 받았고 서브 보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5번 하게 되면 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파티장 시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모습 먼저 보여드렸다 보니까 5번 다 돌고 나서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대성 5번 다 클리어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치 똑같이 95개 받았고 토벌 점수는 6000점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진수성찬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경험치 차이가 날까 궁금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먹어봤는데 이제 그 전에는 없었을 때는 5억 4천, 5억 1천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용병이 죽었을 때랑 안 죽었을 때 차이고요. 그 다음에 진수성찬 먹으니까 지금 경험치가 5억 8천 들어왔는데요. 아쉽게도 제 용병들이 제 아이템을 똥으로 채워놔가지고 죽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공명 세트 낀 용병들은 안 죽고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렇게 파티장 시점으로 해서 잡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천대성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 3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보스가 계속 부활하고 나타나는데요. 1단계 때는 체력이 2000만, 탐하저 315, 그리고 2단계는 체력 2500만, 탐하저는 320, 3단계는 체력 2500만, 탐하저 325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탐하저가 325인 몬스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름 흉몽기? 악몽기라는 친구가 이제 마법장이 325거든요. 그러면서 체력은 26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천왕이신 분들이 사냥했었을 때 가장 유사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몬스터가 누구일까 찾아보다가 약간 그 악몽기의 체력 곱하기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상대방이 제천대성이 때리는 데미지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 용병들 죽는 거 말고는 안 죽는 거 모두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악몽기 10번 잡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좀 와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천대성 같은 경우는 스킬을 4가지 씁니다. 아까 전투 초반에 들어가셨던 거 보시면 이제 여의봉 소환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갑자기 다문천왕 주위에 회오리가 날라오는 모습도 있고 내려치기 스킬이 있고 그 다음에 제천대성이 무적 상태일 때 번개 소환하는 스킬이 4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다른 거 다 좀 덜 아픈데 유의해야 될 스킬 하나가 이제 회오리입니다. 회오리는 제천대성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대상한테 쓰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수한테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지가 끝나고 나서 할 게 없을 때 최대한 용병들을 다 퍼뜨려줘서 다문천왕이 회오리를 맞을 때 다른 용병들도 피해를 입어서 죽는 일이 없게끔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스킬들은 제가 맞아봤는데 진짜 그냥 패시브 유신이나 주몽 데리고 가신 다음에 나머지 제가 공명 끼고 있거든요. 나머지 용병도 공명 세트 입은 애들은 이제 저항 마저 패시브를 받아가지고 안 죽는 모습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태왕 세트 껴놓은 친구들은 마저가 딸리다 보니까 대도병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유방 같은 경우도 공명 셋인데 마저 2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 죽고 잘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1단계를 클리어하시면 2000점, 2단계 클리어하시면 4000점, 3단계 클리어 모두 완료하시면 이제 총 6000점이라는 기여도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3단계 페이지 중에서 뭐 한 보스 절반 정도 때려가지고 반피 남았는데 스펙이 부족하거나 마나 회복해주는 장수가 죽었거나 이런 부득이하게 클리어를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6000점까지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4000점에서 6000점 사이의 중간 점수인 4500점 점수를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생각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본캐 같은 경우는 철기를 껴주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힐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철기리 혹은 대남은 이제 수호 기둥을 중간에 세워둬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력 회복해주는 기술이 있는데 힐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형과 혹은 대남, 그리고 데미지 뻥튀기 해줄 수 있는 서양 총수, 이제 뭐 서총 장수 전직하면 페르난도죠. 페르난도가 있으시거나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뭐 서양 총수 용병에서 소환해내는 서총총을 낀다라든지, 그리고 부족한 만화들을 수급해줄 수 있는 장수 바로 초선. 근데 초선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었을 때는 류방만 데리고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버프를 채울 수 있는 장수들은 최대한 꽉꽉 채워갈 수 있으면 좋고요. 예를 들어 뭐 마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포, 최무선, 치오메, 아이라바타 혹은 부동명왕,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장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마법 쪽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김유신 혹은 주몽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대성 파장 시점에서 어떻게 클리어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제 스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한 게 없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캐는 철길이 인형을 껴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적각을 해주는 자동시전의 치오메, 다문 같은 경우는 각다문부의 풀철라, 각천비, 아마반상, 낙수셋, 방고셋, 별자리 100 성은셋, 그 다음에 강주박, 코끼리, 그 다음에 강파동진, 부동명왕, 지력 이전을 해주는 야차명왕,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보쿠텐, 근데 귀찮아서 보쿠텐 쓰지도 않았습니다. 패시브 장수를 역할해주는 마저 패시브의 김유신, 부족한 만화를 수급해주는 유방.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 대도병, 도라노스케, 부야카 다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거나 채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천대성 파티장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버티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티장은 정말 할 게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파티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뚜까뚜까 맞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왜 사통팔달에서 버티기 1.0에 가실 분, 0.8에 가실 분 이런 분들을 모집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저희 서버에서 게임에 대한 흥미가 계속 있으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최대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단군 서버에서 뉴비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천대성 참여해보고 싶다. 제가 뭐 매번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접속했었을 때는 귓속말로 남겨주시거나 전소구도 좋습니다. 혹은 개인톡 주시면 제가 매주 챙겨드리진 못해도 이 자리가 하나 비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파티장으로 해보고 싶은데 좀 겁이 나셨거나 나는 못 깰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정말 쉽거든요. 저도 안 해봤었는데 이제 부딪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진짜 별거 없으니까 실패하더라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서 파티장으로 쏠쏠하게 보상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